2019년 5월 28일 오전 7시 45분경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노보리토역 인근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여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11세 여아 1명과 외무성에 근무하던 39세 남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39세 남성은 자녀를 배웅하던 중 칼을 든 용의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막아서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 16명과 학부모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여아 2명과 여성 1명은 중상으로 판정되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을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곧 사망했다. 용의자는 지나가던 남성을 뒤에서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뒤 노보리토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카리타스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습격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초반에는 조용히 공격했으나 상황이 드러나자 도망치는 아이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감 선생님을 따라 인근 노보리토역으로 급히 대피하거나 근처 편의점으로 피신의 위기를 모면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친구를 구하려는 학생들의 모습도 목격되었으며 한 학생은 부상을 입고도 필사적으로 역 개찰구까지 달려가 경비원에게 나보다 더 심하게 다친 친구들이 있다. 어떤 아저씨가 칼로 찔렀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또한 현장 인근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 장비를 들고 뛰어나와 긴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건은 주택가에서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고 트위터 등 SNS에도 실시간 목격담이 올라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무방비 상태의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조사 결과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해당 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중학교부터 여학교로 운영돼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이 확산되었고 한 달 전 시가현 오스시에서 유아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이후 또다시 아동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자 아동 안전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가와사키시 아사오구에 거주하던 51세 이와사키 류이치로 확인되었다. 그는 범행 당시 수십만 엔의 현금과 칼 4자루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 2자루는 범행에 사용했고 나머지 2자루는 인근 편의점 근처에 둔 배낭에서 발견되었다. 이 칼들은 집에서 쓰던 것이 아니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와사키는 범행 당시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했고 사건 전에는 현장을 미리 살펴본 사실도 드러나 경찰은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사키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을 찔러 사망했고 그의 자택 압수수색과 친척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 규명은 난항을 겪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아베 신조 총리도 즉각 등하교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가함 승선 일정이 있었지만 곧 사건 보도에 묻혔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연설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사립 카리타스 초등학교는 사건 당일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31일까지 휴교 조치를 내렸으며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언론의 과도한 취재 행태는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기자들이 피해자 가정과 학교 앞까지 몰려가 무분별한 취재를 시도했으며 공식 기자회견에서 교장이 눈물을 보일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는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니폰TV에 출연한 민간단체 스텝통합연구소의 키요나가 나호 소장은 범인이 조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란도세를 메고 도망치는 연습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웃으며 발언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국에 항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조차 되지 않아 분노를 표출했고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또한 인터뷰한 목격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니폰TV는 섭외 기준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사건 직후 SNS에서 범인이 제1한국조선인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졌지만 이미 당일에 일본인 범행임이 밝혀져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혐오성 루머가 상당히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고 NHK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다루며 함께 언급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와사키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큰아버지 집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채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다. 주변에서는 그가 조용했다는 증언과 공격적이었다는 증언이 엇갈렸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화를 잘 내고 친구를 연필로 찌른 적이 있었으며 졸업 문집에는 돌로 친구를 때려 처음으로 선생님께 혼났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중학교 시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참혹한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절망과 고립에서 찾았다. 사회심리학자 우스이 마후미는 이를 확대 자살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삶의 끝자락에서 단지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으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폭력적으로 터뜨리는 행위라고 하였다. 단순한 범죄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온 개인의 고통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보인다. 이케다 초등학교 살인사건이나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등 과거 일본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과 궤를 같이 하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히키코모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실제로 히키코모리 지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편견 조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전 농림수산성 사무차관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히키코모리였던 44세인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구마자와는 지난주 가와사키에서 발생한 대규모 칼부림 사건 이후 아들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구마자와는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 역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네모토 후생노동 대신은 히키코모리와 범죄를 연결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히키코모리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이와사키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지만 그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취하되거나 소추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법정에서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